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도 모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인사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님께서 2부 출첵해 주셨고요. 혜빈님께서 안녕하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3부도 있나요? 저희 3부는 없습니다. 할까요? 2부까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김민영님께서 네. 네, 반갑습니다. 전자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도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 시간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에서 AHY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2% 가지고 계시고요. 22,242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그래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빨간불을 최근에 계속 다시 한번 반등세 보여주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도 7% 넘게 올라왔거든요. 18,2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요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요 반등세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저는 뭐 시청자님이 다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매도에다가 앞에 세 글자가 있는데 네. 반등시 매도 이렇게.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도해요? 종목의 선정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좀 보시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 3분이니까 주가가 살 때 종목의 선정에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고점에서 사지 않았는지 종목들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지 않습니까? 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6개월 조금 더 됐는데 이제 7개월 차인데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급등락이 많으면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늘 경고 시그널을 보내는 게 고점 매수해서 지금 저점 매도해버리면 손실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23,000원대 3월 초반에 21선에 사셔서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2% 된 것 같거든요. 업황도 괜찮죠. AI 반도체 여기 보니까 MPU 쪽 신경 처리망 장치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설계 생산 쪽도 하고 있고 AI 반도체는 필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 뭐 칩넷 여기 보니까 회사가 역삼에 있던데 칩넷 이거는 3세대 MPU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4단계 꼭 필수적이라고 하고 오늘 주가가 뛰었던 이유는 보니까 13억 공급 계약한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1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이나 업황은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높은 단계에서. 프리미엄 구간에서 또 모멘텀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들 주가가 밀렸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보호회수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네.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 오늘 뭐 공시 내용이 좀 나왔고 내일 반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리바운드는 뭐 단기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AI 바람이 불어서 다시 뭐 챗봇이나 GPT 그 무엇이 됐든 애니메이 더 주가가 간다고 한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나는 것은 운칠기삼이고요. 저는 반등 시에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도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됐는데 반등 목표가도 저는 21,000원 정도만 나와도
거의 손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하고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에 대한 아쉬움을 좀 체크해 드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금산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등 시 매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투자 전략 체크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해 이 기업이 이제 9월 26일 날 상장이 되었죠. 지금 이 기업에 저는 항상 어떤 저는 그 기업을 저는 진단하더라도 그 기업이 뭐 바이오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유통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저는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예, 숫자가 지금 찍히지 않고 있죠. 이게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의 그 주가를 보면요. 2020년도에 85개 적자잖아요. 21년도 111억 적자고 지난해 253개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죠.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표도 지금 3년 연속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저는 흑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반드시 매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되지 않는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두드러 맞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기업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주가의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충분한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가져가신다면 한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전량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는데 손절 라인은 최근에 요 저점이 있죠. 이거 깨면 안 됩니다. 15,900원을 손절 라인. 그 다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22,000원 정도는 저는 반도체는 저는 하반기에 저는 주도적으로 보는데 워낙 제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22,000원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 다 모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해주셨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산 전문가님 역시 가격 전략 비슷합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 라인 15,900원 반드시 기억하시고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자비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셀바스 AI 매수가는 34,800원, 비중은 3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챗 GPT 열풍은 계속 올랐던 셀바스 AI인데요. 오늘은 또 6% 상승으로 19,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비중이 35%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추가 매수도 될까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반등 시를 한 매도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지금 오늘 종가가 19,300원. 한때 이 종목의 주가가 37,000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좀 충분한 하락도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리바운딩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요 4,344억이에요. 지금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성장성 자체를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종목은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상당히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6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한 25,000원인데 이거 한 최대한 가져가면 2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스타캐스틱이 아직은 침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스타캐스틱 지금 퍼센트 K 값이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저점 우리가
이게 100분율이거든, 이게요. 0에서 100까지 100분율인데 지금 이제 거기가 2, 3에서 돌아서고 있거든. 지금 보니까 퍼센트 K 값이 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갖고 한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기다려 본다면 뭐 24,000원, 25,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막대기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면 이 막대기가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까지 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24,000원 정도 또는 뭐 25,000원. 제가 최대한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 정도 가격에서는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지금 20일과 60일 지금 데드가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제가 최고 가격을 제시한 거니까요. 24,000원, 25,000원 가까이 오면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바스 AI 현재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면 리바운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저희 전화 주시면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K옥션을 진단을 할 건데요. 유튜브에서 그린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6,4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K옥션이 지난해 초에 상장을 하면서 NFT에 대한 모멘텀 바람을 싣고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5,000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5,44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부터 이 K옥션은 어떤 모멘텀으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2월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이제 한보람 앵커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던 게 예전에는 NFT 바람 불었을 때 갔거든요. 네. 여기 뭐 제가 지금 수주장고도 다 들어가 봤는데 없고요. 다들 개개인 거래 위탁 판매, 그 뭐 대상이 있을 때마다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수익 원이 이제 미술품 경매, 위탁 판매, 중개 수수료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출은 거의 없고요. 내수가 270억 중에 240억이 내수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 보실게요. 그 모멘텀을 둘째 치고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2021년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30%나 될 수 있을까? 미술품이 참 고가품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실적 부분이니까 136억, 영업이익률이 33%입니다. 작년에 쪼그라들었죠. 지금 20%. 올해 뭐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품 경매가 올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날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예상 불가의 영역이고 K옥션, 미술품 경매, 판매, 위탁 판매, 중개 수수료 등등 성장주로 편입해달라?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외에 최근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좀 묶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로 승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물음표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봐서 좀 달리거든요. 지금 언뜻 보니까 STO를 증권형 토큰을 지금 법정 화폐로 규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코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드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에서 저 다 싫어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재무제표도 하나 없는 코인을 왜 하느냐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지금 그건 우리나라 통화에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래서 법정화폐로 묶어놨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K옥션이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테마를 엮을 것인가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실적이 이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 나올지가 거의 예측 불가고요. 그래서 미술품으로는 볼 게 없다. 결국 테마로 증권형 토큰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테마가 형성되려면 또 순식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줄 섰어요. 아까 금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뭐 지금 당장 자동차, 신재생, 제약바이오 칼 종목들이 줄 섰는데 이 바닥권에 하방 경직성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인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시청자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오늘 거래량이 간만에 좀
동반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탈출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접근하신 가격대 이 위로 조금 더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 교체를 못해요. 네. 여기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면 기다려 보러 하겠지만 이거 안 갈지도 모르는 것을 별로 업황도 안 좋은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등 시에 우리 시장자님 가격 정도 한 6,2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옥션은 이래저래 좀 불확실성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안하게 이 종목을 계속 기다리고 가져가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조금 더 확실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 근처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한번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유튜브에서 윤중욱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포스코 엠텍 32,0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금년까지 가져갈까 하는데요. 어떨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 계열주고, 포스코 그룹주고요.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드하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시 또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2,000원이고요. 오늘은 25,300원의 종가로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또 오늘은 10% 가까운 또 하락세를 보여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 금년까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제가 포스코 그룹이라 그래서 이런 종목이 주가는 저는 포스코 홀딩스 정도 되면 저는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포스코 또는 푸치엠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엠텍은 전혀 아니죠.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엠텍이 예전에 보시면 이게 삼정PNA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포스코에 생산하는 그 철강 제품을 포장하거나 또는 탈산재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포스코의 그 펠로망간 공장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2차 전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64억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총액 1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여러분들 그룹을 매매하시려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강이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가 가미되는 거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32,000원에 지금 비중을 25%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반등이 나오면 물론 오늘 보시면요. 지금 20일 이평선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60일 이평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만약에 20일 만약 무너지게 되면 이 주가는 어디까지도 내려올 수 있냐면요. 이거 2만 원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져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8,000원이나 29,000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빠르게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빨리 손절로 빠져나오는 그 전략도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3만 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주들 오르면서 같이 오른 종목 같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말씀 주시면서요. 21선 무너지면 2만 원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반등 나왔을 때 3만 원 가까이 왔을 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화 주셨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학이요.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코스모화학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나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81,000원에 네. 15%요. 81,000원에 15%. 한숨을 예. 쉬셨던 이유를 알겠네요. 이 종목 역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좀 네.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이거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수익을 보지 못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고점에서 사가지고 네네.
이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지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이 하락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뭐 기운 없으신다고 주가가 오르면 제가 기운 계속 없이라고 하는데 기운 좀 내시고요. 네, 그 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누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이미 답을 딱 주셨어요. 내가 고점에서 좀 매수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뿐만 아니고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벌어진 일에 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난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잘 되실 것 같고 단지 지금 시청자님 답변대로 업황이나 기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님 여기 이제 기업 내용이 황산 코발트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기초 소재 쪽인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좋아지겠지. 작년에 공장 증설까지 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제가 이거 저 2차 전지 소재하면 딱 김준환 코스모 신소재였거든요. 근데 저도 다 못 먹었어요, 그때. 정말 빨리 팔아가지고. 근데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왜 미련이 없냐? 더 갔으니까 내 것이 아닌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아직 못 가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고수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매집이라든지 좀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서 내가 81,000원에 물렸는데 이제 물린 건 물린 거고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왜냐하면 코스모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주가가 가장 높은 단계예요. 지금 완벽하게 신고가 영역이고 내일 우리 시청자님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실망하실 거 없고 우리가 또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내일 손실을 줄이셔야 되겠죠. 내일 반등이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2차 전지 부분이.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높은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털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 가격 전략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봐서 내일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 한 65,000원에서 68,000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65,000원 정도가 오시면 그때부터 파셔야 돼요. 파셔가지고 가슴이 아프지만 손실을 딱 줄여놓고 그러면 손실폭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15%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 돈 그대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나시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기운 없으시지 말고 밤에 기운 내시고 내일 반등 목표가 65,000원 손절가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절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하방 경직성이 더 나오게 되면 그래서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고 싶은데 그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고 아침에 약간 갭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56,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56,000원 딱 오후까지도 56,000원 계속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반등 목표가 65,000원부터 최대 59,000원이요? 65,000원. 65,000원. 반등 목표가. 손절가는 손절. 56,000원. 손절이요? 56,000원. 52,000원. 56,000원, 6,000원. 56,000원이요? 네, 이거 딱 기재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힘내세요. 네. 네, 회복할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 고점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또 급하게 많이 올라왔던 만큼 지금 하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 롤러코스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의 상담 신청해 주시고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저희 손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활발하게 또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좋아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옥냐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네. 네. 아이디가 귀엽네요. 네. 자, 코스맥스 85,367원.
네, 비중은 10%입니다. 9만 원 목표하다가 빠졌는데 수익 보기 힘들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9만 원을 목표로 하시다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였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4일째 음봉을 좀 길게 맞고 있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9만 원 목표하다가 빠졌는데 9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네. 있는 그 종목에 아마 투자하신 분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좀 두 국가가 좀 이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수혜들이 겁나게 나왔죠. 이게 나와 있는 뭐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 업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호텔 신라 면세점, 뭐 아모레 퍼시빅이나 뭐 한국콜막 다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시간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만이라는 국가가 중간에 좀 껴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제가 2017년도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롯데 쇼핑이에요. 2017년도 사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번 보세요. 이게가 2017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30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요 가격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드 보박하면서 사실은 롯데 쇼핑 주가가 30만 원짜리 종목이에요. 단 2년 만에 얼마까지 내려와 버렸냐면요. 10만 원 가까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나온 거죠. 이 사드 보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데 쇼핑이 중국에서 쫓겨나듯이 일단 나온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중국에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서는 중국의 토종 화장품도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자국에서 소비를 한다고요. 예전에 국내 화장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시간 안에 끝낼 상은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코스맥스는 기술적인 한번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2,000원대 주가가요. 리오프닝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게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단기적인 그런 그 호재입니다.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원만하게 돌아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좀 짧게 하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얼마면 85,367원이니까 한 8만 원대까지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4일 동안 하락이 나왔으니까 리바운드가 나오면 8만 원 가까이는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8만 원 가까이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코스맥스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 콜마예요.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빅이에요. 차트 한번 보세요. 다 똑같죠? 이게 나와 있는 게 호텔 신라예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지금 면세점, 화장품, 그 다음 여러분들 카지노 다 이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코스맥스는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시든지 아니면은 종목 개차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8만 원까지 리바운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8만 원까지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진단해 드릴까요? 넥스트칩이요. 넥스트칩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890원에 네. 25%요. 25%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칩도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12 상장 물량 나와가지고 네. 좀 올라가다가 다시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 네. 원래는 이걸 제가 작년 7월 달인가 9월 달에 13,420원에 사가지고 일부 손절하고 다시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25%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2 물량 때문에
뭐 계속 더 흘러내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가지고 있다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버티기로 그냥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넥스트칩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참 작년 9월에 사셨죠? 그죠? 딱 보니까. 네, 상장 초기에 샀어요. 네, 좀 급등으로 갈 때 이렇게 쫓아갔는데 좀 안 될 것 같고 보유해수 물량도 있고 그래서 손절을 좀 일정 부분 하셨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종목 교체가 안 되시죠?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냉정하게 여기서 탁 칼처럼 자르고 사고 비중 없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토마토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님들 하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 다른 방송국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추가 매수 하시고 뭐 기계처럼 이야기하죠. 기계처럼 안 되면서 저는 이런 거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보유하십시오. 네,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 주관적인 평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 아까 전자공시술을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상담받기 전까지 1,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전자공시실에 자세히 써놓은 기업을 처음 봤습니다. 네. 자기들 쓰기 나름이거든요. 전자공시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볼 것 같아요. 제가 매출 수주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써놓은 기업을 처음 봤어요. 일단 미국 유럽 쪽은 안전성 기준이 높아서 아직 매출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여기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매출 추이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5년 사이클을 좀 받아서 이런 내용 같은데 우선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인데 어차피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이나 차라리 반도체 부분이 좀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운이 좋으면 지금 자동차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인한 낙수 효과들이 좀 퍼지면 부품주도 간 다음에 자율주행도 좀 반짝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소식까지 좀 맞물리면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모멘텀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작년 9월부터 이 종목을 버티셨으면 지금 못 버틸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작년 9월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2100선에서도 버텼단 말이에요. 2100선도 버텼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저는 올해 주식들 웬만한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을 버텨도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특별한 어떤 테마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 주가는 솔직히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빠졌을 때 9,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추가 매수는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고 내가 손실 없이 나오는 부분으로 포커싱을 하시되 하다못해 9,000원이 깨져서 7, 8,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주가는 그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되 기술적인 RSI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9,000원 정도 내려오면 반등이 다시 나올 거거든요. 이때 이제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소식들의 뉴스플로어가 좀 나와주면 주가 불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되 반등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90원이니까 그냥 12,000원 잡고요. 반등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거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지난번 9월 고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때가 14,600원 정도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딱 14,000원부터 14,500원까지 중간에 오면 탁 팔아 나가십시오. 14,000원 뭐 얼마, 14,100원에 얼마 이렇게 탁탁 팔아 나가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 상장주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여쭤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얘가 시총이 작아가지고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넥스트칩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아주 독보적이어서 다른 회사에서 좀 자동차 그쪽에서 좀 욕심을 내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 쪽은 혹시 모르시나요? H사 매각 이슈나 경영권 합병 뉴스를 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MMA 합병이나 이런 매각 이슈들이 있었을 때 호재성이
좀 재료들이 된 적도 좀 있었죠. 그리고 뭐 경영권 분쟁들도 조금 호재성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혹시나 매각이나 합병이 된다고 하면 시청자님한테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넥스트 칩 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봇 종목 몇 종목 있었어.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주가 퍼포먼스 탔던 종목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슈에 대해서 너무 몰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서 공시를 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향후에 차량용 반대토라든지 자율주행 모멘텀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중요한 감사합니다. 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 상황 잠깐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미증시 또 하락이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0.04%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P랑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든지 암젠,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 오늘은 애플도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일 시장을 탄탄하게 준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허준호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DKT 1,70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DKT 폴더폰 관련 주고요.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또 3% 넘는 또 하락세가 나왔는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상향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DKT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우리가 FPCA라서 연성회로 조립 모듈 업체인데 보통 우리가 뭐 폴드폰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뭐 DKT나 또는 뭐 BH나 뭐 대성 하이텍이나 누프레스 같은 이런 기업이죠. 우리가 뭐 이수페타시스나 심테 같은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데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게 BS로 들어가시면요. 이게 보세요. 단기 사채가 지금 얼마가 놓여 있냐면요. 234억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기 사채가 전혀 없다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03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234억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1660억이에요. 1660억에 지금 단기 사채가 234억이면 이거 주가에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10위입니다. BW고요. 전환 사채와 다릅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주식을 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주식을 발행해 줘야 돼요. 신주 발행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보세요. 시가총액이 1660억짜리에다가 만약에 이걸 주식으로 전환되면 234억의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그게 교환 사채를 발행했죠. 그 교환 사채는요, 그냥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주식 물량 신주로 발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조금만 바라보세요. 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은 뭐 충분히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도 12,000원 정도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KT 단기 사채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짧게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12,000원 정도에서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